네, 반갑습니다. 자, 5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자, 휴일 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또 휴일 잘 보내셔야지 이제 다가오는 6월에 또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은요, 여러분들의 휴일을 만끽해 드리기 위해서 좋은 종목을 또 준비했습니다. 거래량 특징주, 대한전선, KG, ETS,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호텔신라와 NC소프트 준비되어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은 남양유업과 삼성제약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야 되겠죠? 네, 차트 보겠습니다. 남양유업부터 시작할게요. 남양유업은 지금 그 M&A 관련한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오너가 떠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잘 안 풀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논란도 있고 뭐 최근에 불가리스 사태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많이 떨어지게 됐고, 이런 오너 리스크를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건 매각입니다. 경영권을 매각을 했는데,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게 경영권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M&A가 들어간 거죠. M&A 이슈는 주가가 일단 팔려가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M&A 이슈가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단 잔량 같은 경우로 봤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57만원짜리인데 2만 주 넘게 있죠. 그래서 뭐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M&A 이슈는 굉장히 크게 상승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물대가 일단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계속 안 좋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주가가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요 정도 한 60만원대 초중반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가 대비하면은 상한가를 한 번 더 치기는 조금 역부족한 그런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대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갭상승 이후에 음봉 형태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판단되기도 하고요. 매도 물량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올라갈 때 팔자, 이런 얘기죠. 그동안 고생 더럽게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 본전일 때 팔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뭐 새로운 오너가 와서 영업은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또 리스크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한가라고 해서 마냥 좋을 건 아니고요. M&A 이슈로 인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매물대에 부딪히게 된다라면 이제 물량에 대한 포지션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양유업은 일단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매수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물량이 터진다라는 느낌 딱 받으실 거예요. 갭 상승을 하더라도 음봉이 떨어진다거나 또 거래량이 막 늘어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60만원대 중반 정도가 매도하기 좋은 자리일 것 같은데, 그 가격이 꼭 오든 안 오든 간에 일단은 이 음봉이라든지 거래량,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을 잘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전략적인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매도 포지션 가져가시는 거, 거기에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조건은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이 상한가 기록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 또 나타났죠. 이게 젠백스하고 같이 진행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췌장암 치료제에 대한 그런 3상 임상 결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뭐 어쨌건 이 췌장암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난치병 중에 하나죠. 난치암인데, 이 부분을 이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나온다라면 여기서 뭐 대단한 그런 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국제학회 발표팀으로서 학계 안팎으로 뭐 리아백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제약뿐만 아니라 젠백스까지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젠백스도 주가가 좀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삼성제약 같은 경우를 보시려면, 일단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가기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들인데 좀 올라갔다 떨어지다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대응하시긴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하고요. 또 상승을 했을 때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매수가 들어오면서 과매수를 빵 치고 넘어가는 모습인데 상한가 잔량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70만 주밖에 안 됩니다. 만원짜리인데 70만 주.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죠. 보통 만원대 정도면은 강한 상한가가 나왔을 경우에 한 200만 주 전후에 물량이 나와줘야지 다음날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갭 상승이고 뭐 그렇다라면 상관없겠는데 뭐 조금 올라간 시점이거나 아니면 옆으로 서 있는 시점에서 음봉으로 떨어진다,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매도 의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일단 홀딩 관점은 그냥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차피 상한가이기 때문에 다음날 보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즉 갭을 통한 추가 상승이거나 아니면 양봉을 쫙 올려주게 된다면 상관없는데 이게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전일 그냥 오늘 종가죠. 네, 금요일 종가를 이탈해버리게 된다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조건은 지금 따라 들어가시기는 좋은 전략이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전선으로 넘어갈게요. 대한전선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이기도 하고요. 일단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열려있는 내용이고 최근에 이제 호반그룹에서 대한전선을 인수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예전부터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2020년도에 바닥을 잡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루션 기업으로 네, 재탄생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예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5월 초중반 그러면서 지금 여기 시점부터 해서 계속 올라오는 거 5월 10일 10 며칠부터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모양새고요.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 에너지, 전력 이쪽 부분인데 지금 경기 호전, 즉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주가도 좋고 실적도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새로운 어떤 체제 주주의 변경을 통해 가지고 뭐 막강한 어떤 지원을 얻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5일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되 5일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 즉 5일선 위쪽에서만 보유한다 이 생각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5일선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전략도 괜찮겠습니다. 신규 조건은 타이밍이 안 나와요. 지금은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KG ETS인데요. 이 종목은 네 21%나 올라왔어요. 근데 왜 올랐지? 네, 이런 얘기. 뭔 때문에 올랐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특징적 보면은 외국인 매수 조금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주가가 기관적 매수가 좀 들어온 거, 이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매각에 대한 이야기 있었어요. 뭐 이제 폐기물 업체이긴 한데, 매각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근데 매각 이야기가 언제 나왔었냐면 이게 3월 달에 나온 거라서 그때는 이미 반영이 안 됐다가 지금 반영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매각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당장은 이제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이슈는 없겠지만 뭐 정책적으로 쓰여질 수가 있겠죠. 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책적 수혜가 엉켰을 수도 있겠고요. 그냥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 자체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일단 상승하고 있고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 게 답이죠. 그냥 유지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매도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신고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홀딩 전략 그대로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지선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대 10,000원 정도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조금 나타날 수 있겠지만 10,000원 정도 지켜준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홀딩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씀 드려볼 수 있겠고요. 신규 접근은 네,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없이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신라 볼까요? 호텔신라가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겠죠. 단기에 이만큼 올라갔으면 또 조금 쉬어주는 게 뭐 이 바닥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지지선은 일단은 95,000원,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0만원은 넘겨갈 것 같죠. 뭐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아지고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요, 주가 추이도 우상향을 계속 그려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부담되는 것은 추세의 상단부에 들어왔다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횡보가 나오든 아니면 살짝 조정이 나오든 분위기가 잡힐 때 다시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종목 진단 드릴 때 4월 말에 또 매수 의견 드렸던 것 같고요. 그 전에도 매수 의견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종목이 이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조금 지나쳤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정을 좀 통해서 가격대를 형성해 준다라면 9만원에 근접할 때 접근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조금 들어오는 거 기다렸다가 들어왔을 때 싼 가격에 매수 접근해 보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고고싱 계속 들고 가시면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는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뭐 실적도 뭐 계속 좋지 않다 뭐 등등등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부분들, 이제 모든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공개하겠다, 3분기부터 적용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될 종목으로 이제 증권사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살짝 신뢰가 안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게임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동평균선 자체가 데드크로스의 추세가 완만한 그런 둥근선 정도의 그런 둥근 천장형 정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굳이 매수를 들어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증권사에서 추천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또 다른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는 여전히 하락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은 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지선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상승을 모색하려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추세가 하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 올라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매수 접근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접근하시려면 그래도 89만원, 한 90만원 넘어가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평선 자체가 61선까지 끄집어내면서 바로 정배열 전환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89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만 보시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남양유업, 삼성제약, 뉴스 테마주, 호텔신라와 NC소프트, 그리고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는 대한전선과 KG, ETS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 잘 참고하셔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입하시고 진단들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휴일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